자, 검찰이 지금 유재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재수의 그 재직 시절 비위와 관련해서 유재수의 집과 그리고 관련 업체 4곳을 추가적으로 더 압수수색해서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어요. 자, 그래서 유재수가 뭐 각종 그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있던 2017년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다양한 이 뇌물 수수를 했다라는 첩보가 당시 특감반에서 입수되어서 여러 갈래로 조사가 됐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민주당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부산 부시장 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요. 유재수는 지금 지난달 30일, 이달 4일,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3번이나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하고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업체 관계자, 즉 장투나 펀드 이런 쪽의 관계자와 오랜 친분을 맺어왔어요. 그래서 유재수를 특감반원이 2017년 10월에 3차례 조사를 했는데 당시 입수한 휴대폰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지금 그때 벌써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5년 이상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자, 골프채, 항공권, 차량 제공, 대량의 유재수 책 구입 등 각종 편의를 받을 때마다 업체 관계자에게 고맙다라고 확인 메시지를 보냈고, 식사, 술자리 등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인사부터 드라이브하고 우드를 잘 쓰겠다, 골프채 받았다 이야기죠.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라고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그래서 유재수에 대한 계좌 추적과 휴대폰 분석에 의해 최근 사모펀드사, 장투사, 채권 수심업체, 반도체 제조사 등을 했고 오늘도 또 했다는 겁니다. 관련 업체 4개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쯤 된댔는데 진짜 10개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업체 관계자의 신용카드 세부 명세서 이런 걸 확보해서 유재수에게 지금 어떻게 해줬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2015년에 이제 국장급이 됐는데 이 업체 관계자들하고 그 이전부터도 완 거예요. 공무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좀 문제가 심한 유행의 공무원인데, 자,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 사람이 문 정권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권 때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어 가지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정권이 그렇게 지금 보호하려고 한 걸 보면 지금 검찰 수사가 청와대 우선으로 지금 향할 거다라는 부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요즘 잘하고 있어요. 자, 진중권 교수가 마치 조국 아들이 수업 듣고 뭘 쓴 것처럼 했다가 그것이 정경심이 아이디였다, 감상문이. 그래서 사실은 그것조차도 가짜지 않느냐라고 며칠 전에 말을 했는데요. 근데 동양대 교수들이 자기들이 정경심이에 지금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줄 알면서도 각종 진정부 방송 김어준 등에 출연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해줬다고 지금 진중권 씨가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변에 한참 할 때 동양대 교수들 몇 명이 자기가 마치 고생을 했으니 총장 표창장을 받으라고 권유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가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방송들에 나와서 이야기해서 이 친문 정권의 언론 앞잡이들이 그걸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한 적이 있지요. 제가 그때 굉장히 나쁜 부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윤지호 관련해서 검찰의 과거사 유위가 윤지호를 데리고 와가지고 윤지호가 저렇게 거짓을 하도록 하고 또 사기를 치도록 했으면 그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도 윤지호 관련으로 조사를 해서 그 과거사위원회 멤버 중에 누가 어떤 지시를 권력 핵심으로부터 받고 윤지호를 데려왔는가도 지금 조사 대상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이 이번에 그 경찰이 윤지호와 관련해서 그 뭐 영장 집행 이런 부분, 체포영장 집행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반려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걸로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동양대학교의 교수 강모 씨가 YTN에 등장해서 조민희가 기특하자고 표창장 주자고 내가 제안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조국 임명 다음 날인 9월 10일에는 장경욱이라는 사람이 김어준에 출연해서 익명 출연해서 표창장 위조를 성화 같은 상상이라고 말을 하고, 다음 날에는 같은 프로에 실명으로 출연해서 정경심이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 이랬고, 이 장경욱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출연한 10월 10일에는 정경수가 동양대에서 뭉터기로 빼갔다라는 것은 애들 시험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대학 교수들이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는 내부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죠.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 복잡한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건데, 워낙 조국이 실세고 이 정권이 밀어주니까 동양대학의 이 3류 교수급 인물들이 나서서요, 정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유리한 정언을 조작해서 해주었다고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에 어제 털어놓은 겁니다. 자, 당시 진 교수는 강 교수에게 봉사활동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표창장을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자기가 추천했다라는 강 교수한테 물으니까, 강 교수는 정경심이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너무 고생을 했으니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기에 그럼 주자고 대꾸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진중권 씨가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도 되겠느냐 하니 갑자기 강 교수가 말을 바꾸며 조 씨가 고생했다고 하니 표창장이라고 주자고 내가 먼저 권한 것으로 해두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순진해서 말려든 수준이고, 이러면서 문제는 장 교수인데 그는 PD 수첩과 뉴스 공장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진중권이가 설명하는 당시 상황은 장 교수가 찜찜한 게 있다 하고 조국 청문회 전후를 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민희의 표창장 직인이 이상하다. 그래서 진 교수가 조 장관이 원본을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니 장 교수가 조국 쪽에서 원본을 못 찾았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조국은 기자 간담회에서 원본은 딸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자, 그때 이 자기는 표창장이 위조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장 교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자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국 쪽하고 이야기를 쭉 한 사람이에요. 그 진중권이도 장 교수 말을 듣고 가짜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유시민이가 요즘 어디 저 강연을 가가지고요, 뭐 15번 틀어가 여중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시민이가 강연을 하던데 앉아있던 사람 중에 정경심이가 했던 그런 저 스펙을 위조하고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런 식으로 이 코링코 같은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으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그런 사람이 그 강연을 듣는 사람 중에 몇 명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중에 15번이나 털면 당신들은 안 걸리겠냐. 근데 청중들 중에 또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대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중권이가 유시민에 대한 비판에 갖다가 지금 했는데요. 16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사가 교묘하게 무지막지하다면서 과거에 동아일보가 진중권 대중 언론의 사실이 아닌 환상을 요구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4일 날 서울대에서 열린 강연 내용을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진 교수는 유시민이에게 전화해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 하니 유시민은 덮을 수 있대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강연에서 자기가 한 발언은 당시 내 눈에 유시민이는 표창장 위조 사실 여부보다 법적으로 방어가 되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어 보였다. 진 교수는 무엇보다 덮을 수 있대요라는 유시민의 발언이 아니다. 그의 태도는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덮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의 현실적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을 했고 단기적으로 유리할 줄 모르나 저런 식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진보의 독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니 뭐니 선동 매체들이 난무하는데 기성 언론이라도 그 미망에서 깨어나서면 좋겠다. 중독성이 강한 자극적 기사로 독자를 선동해서 거리로 내모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했는데 저는 진중권 씨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하고 과거에 토론을 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런 정도의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진중권 씨가 하고 있는 노력들은 저는 옳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태와 진중권 씨를 비교해 보면요. 진중권 씨가 그래도 얼마나 양심적인 인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 유시민의 말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누구든 조국이나 정경심이처럼 합니까? 그런 전제하에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국민 중에 문서 위조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애들 입시에 제출하거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국가 권력이 인자하면서 온갖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저런 가족 사기단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단 이야기하니까 좀 하겠는데요. 조국 동생 조건희가 6가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조범동이 정경심에 이어서 이제 3번째 구속 기소됐죠. 자, 공소장에 따르면 뭐 다른 죄는 잘 아실 거고 부부 관계가 이게 이혼이냐 위장 이혼이냐는 부분에 검찰은 위장 이혼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건희가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14억을 빌린 뒤에 갚지 못하자 채권은 마누라한테 넘기고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법적으로 2009년에 이혼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그리고 이것은 14억을 빌린 데 대해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했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자, 이 조건의 처는 지난 8월 달에 경제 사정으로 합의 이혼한 것이고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조국 국면에서 자기 입장을 밝혔지만 그 처도 또 좋은 양입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건의 처는 이 웅동학원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조국에게 허위 해명 문자를 직접 만들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국 부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뒤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해야 된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와 조국 장관 부부에게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2017년 6월에 법학 전문 학술지에 한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논문에는 진술 거부권의 주장이 있대요.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진술 거부권으로 발생하는 수사 방해는 헌법상 예상된 방해로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서울대 법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이 논문의 제목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및 신문 수인 의무 제론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조국은 과거에 지가 한 말이나 글은 반대로 하면서 과거에 이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글을 쓴 부분에는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완규 변호사라는 분은 조국의 이런 주장은 한국 법체계와 안 맞다면서 한국의 법체계에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수인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피의자에게는 신문을 갖다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은 강제로 말을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데 검사들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옳으냐? 이거는 불리한 진술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술을 안 하는 것은 범죄자로서의 수사 방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고려대에 대해서 지금 입학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고 공소장에는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고려대 입학용 허위 스펙이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과 딸이 공모해 고려대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활용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것을 공소장에 적지는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고려대 입시와 관련된 비리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대는 자, 지금 조국 딸에 대해서 조치에 들어가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자, 조국의 집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정경심이가 이제 이 컴퓨터를 압수하려니까 조국하고 정경심이가 같이 쓰는 거다 해서 이제 이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항변에 직면하고는 압수 영장 청구서를 교체해 가지고 다시 법원에 냈고 당일날 집에 이제 압수수색 팀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이를 이제 발부를 했지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추가하고 새로 발부될 때까지 2시간 25분이 걸렸고 또 10분 만에 영장을 또 추가해야 됐다는 거예요. USB가 나왔는데 남편이 쓰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새로 발부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로스쿨 연구실에서 이제 딸과 딸 친구 2명의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참 너무 머리 쓰다가요. 그렇게 머리 썼지만은 지 증거들을 지 스스로도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머리 쓴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걸 보여줬습니다.